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봐 김종태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여수박람회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 특구 내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박람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은 개정된 여수 박람회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사후 활용을 위한 정치권과 재단,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대수 여수 박람회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찬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부의장님, 여수 박람회법 개정안 통과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발의부터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까지 과정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박람회 사활용 특별법이 지난 11월 23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또 법사위에 가서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탓에 엄청난 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현행 박람회법에는 박람회장 내에 사업 시행을 국가나 지자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고 또 지방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못 박아 있다 보니까 사실 여수시가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한 180억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도 국비 20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 금년에도 32억을 확보해 가지고 52억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뭉개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시험을 못 오고 있고 또 기상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상과학관도 타당성 조사비까지 금년에 확보를 해놓고도 지금 이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작년 12월 달에 박람회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우리 여수 선언실천위원회 우리 임영찬 집행위원장이 계십니다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는 한 430분이 세종시까지 버스로 열 몇 대를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기재부를 항의 방문하고 또 지난 11월 달에는 한 2주간이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래서 한명더 정무수석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지난 11월 23일 날 통과가 참 간신히 됐습니다. 참 극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수 시민사회단체 또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우리 임영찬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서울에서 잠을 자가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대수 이사장님.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또 보면은 그 사업 시행자의 지정이나 변경 취소권이 재단으로 일어나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예, 사업 추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특별법 개정 전에는 박람회 재단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지정권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2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때는 박람회 재단이 지정권, 사업 시행자 지정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업 시행자 지정만 받아놓고 사업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앞으로는 박람회 재단이 과감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처음에 개정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로서 국가와 지방단체를 올렸지만은 국가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재단의 특구 활성화 지원 사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에는 조성할 수가 있다 하는 사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똑같이 이룰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박람회 재단이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명찬 위원장님, 아까 뭐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특별법 개정안까지 여수 시민들의 노력이 굉장히 힘이 컸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어떤 노력을 했기에 이번에 특별법 개정이 됐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 노력은 단기간에 한 것은 아니고요. 한 6년간 저희들이 쭉 정부를 상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 관계없이 많은 의원님께서 도와주셨고 특별히 우리 그 부회장님께서 마쿠에서 기재부를 움직여 주셨던 것이 큰 그 힘이 됐고요. 저희들은 그 6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정부를 압박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무슨 뭐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22일은 기재부와 해수부 앞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일부터 약 2주간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했고 그래서 마침내 11월 13일 날 법사위가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승용 부의장님. 이번에 그 개정된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 특군의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여수시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애초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흔히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그 뒤에 사후 활용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막대한 또 지방비라든지 국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국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국가는 이제 세계적인 행사가 끝나자마자부터는 이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 행사를 하고 난 박람회장 같은 데는 민간에게 이렇게 위탁을 해서 민간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야지 더 이상 국가가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비나 지방비를 투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가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했던 것은 저는 기재부의 좀 과민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재부에다 국가에다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박람회장이 관광객이 계속 최근 5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이 넘게 오다 보니까 박람회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여수시에서는 청소년 수련을 만들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청소년들 호텔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련을 만들어서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들어오겠다는 것이고 기상청도 지금 전부 다 기상과학관이 내륙에만 있습니다. 해상에는 기상과학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수가 가장 적지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여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국가기관을 말리지는 못하고 들어오라고 장려하지 못하고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재부에서 지금 우리 여수에 선투자해놓은 3,725억인가요? 그것도 지금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수 박람회장이 활성화돼야만이 또 국가에서도 나중에 그동안 선투자했던 것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오히려 박람회장에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한 것이 국가로 봐서도 좋고 우리 여수시로 봐서도 좀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기재부가 이번에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고 그나마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대수 지사장님, 지금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국가와 지자체도 해양 박람회 특군에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람회 시설 이해라는 단서가 붙었다면서요? 예, 요거는 개정 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특별법 개정 전에는 박람회장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훈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또 유치하는 지원은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은 직접적인 시설 조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람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에는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개정 전에는 박람회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은 박람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박람회장에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정말 우리 여실히 관계자 여러분들, 또 우리 부회장님이나 지역 의원님들, 또 뭐 정당 우리 당직자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큰 일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명찬 위원장님. 이제 특별법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 투자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원인이요. 좀 2012년도 9월에 벌써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박람회장을 통째로 팔아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6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박람회장이 훨씬 지금 사활용이 됐을 거라 이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우리 그 부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청소년해양교육원하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가지고도 사업 착수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옴으로 해서 박람회장이 민간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지금 박람회장에 27개 업체가 국제관에 지금 입주가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보다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리 여수 박람회장을 찾아서 보다 많은 사후 활용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송대수 이사장님, 그동안 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 활용이 아쉬운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마이스 사업 정도였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재 박람회장 활용률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지금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에는 1000실짜리, 500실짜리, 400실짜리의 컨벤션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또 12개의 세미나실과 크고 작은 소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행사는 못했지만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년 동안에 216건의 마이스 산업을 저희 박람회장이 유치를 했고 올해도 11월 현재까지 180여 건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와이즈맨 세계대회를 우리 박람회장에서 치러졌고 또 얼마 전에 끝난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우리 박람회장에서 훌륭히 치름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00실짜리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지금 국가에서나 또 민간에서 2000실짜리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장이 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2000실짜리 국제회의장은 없지만은 디지털 갤러리라고 하는 5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5개 행사를 한다는 큰 장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활용률을 이 수치로 나누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람회 시설의 18만 평의 부지 대부분이 기재부에서 지정해 놓은 매각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박람회 재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나 직영 처리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매각을 통한 민자 유치로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며칠 전에 30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한 70% 정도를 저희 자체 수익으로서 올리고 있고 나머지 30%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명찬 위원장님,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박람회장 사후 활용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후 활용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국가의 공공시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람회장이 민간 투자만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개의 시설이 이미 이제 들어와 있고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부터 이제 박람회장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은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주승용 부의장님, 그 박람회장 부진에 또 들어설 시설 하나가 청소년 해양 교육원 아니겠습니까? 네.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반영되면은 상당히 시설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도 마찬가지겠죠? 예. 저는 우리 박람회장 위치가요 참 좋은 위치입니다. 원래 박람회장은 그 목표가 그 주변에 관광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역 주변에가 좀 슬럼화 시설 같은 것이 입지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박람회장 주변을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가 시멘트 공장, 뭐 연탄 공장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수역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뭐 창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오동돌 주변으로 해서 박람회장 주변이 완전 우리 여수의 새로운 관광지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5만 톤급 크루즈 부두가 들어와 있죠. 방금 우리 송대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5만 톤급 정박을 했을 때 거기에가 대규모 그 연회장, 디지털 갤러리 같은 한 몇천 명이 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여수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인근에 엑스포역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배낭여행하기도 그렇게 좋기 때문에 이 청소년 수련원 H가 가장 적정 지역이고 또 한 18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아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면 한 2년 후에는 입주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상과학관도 지금 다 내륙에만 지금 뭐 충주, 뭐 밀양, 뭐 대구 이렇게 있지 사실 이 해양에가 기상과학관이 설치된 곳이 없어서 최초로 지금 기상과학관도 아마 앞으로 기상 관측이라든지 예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저는 5년 전에 국가가 저걸 7만 5천 평을 감정해서 그때 감정 가격이 4,80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팔아버렸더라면 오히려 저는 큰 낭패를 봤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5년 이후 지금은 매년 뭐 1,300만,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므로 해가지고 지가 상승도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우리 여수시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영찬 위원장님, 이제 이 같은 청소년 해안 교육원이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이런 건립 같은 이런 시설 건립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역 사회가 바라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렵게 저희들이 이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민이 바라는 것은 이제는 그 6년 전하고 지금하고 투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사후 활용에 있어서 계획이 일부 수정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꼭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박람회장이 반드시 박람회 정신과 박람회 주제에 알맞은 그런 시설이 꼭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더불어서 다른 이제 민자가 유치가 될 터인데 거기에도 우리 박람회 정신과 그다음에 주제에 맞은 시설 또한 지역 상권과 그 이렇게 상충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명실공히 박람회장이 이제부터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좀 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시민사회단체는요. 우리 그 정치권하고 또 우리 관하고 같이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부장님, 이런 시설도 시설 건립도 건립이지만 또 202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도 좀 힘써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뭐 아직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없고 저는 이제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든지 또는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섬 박람회를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 행사 같은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앞으로 미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그런 총회고 세계적인 뭐 정상들도 또 NGO 단체들이 많이 오셔서 거의 뭐 한 지금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죠. 지금 뭐 이달 14일까지 12월 14일 열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사가 국제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것은 전남도와 여수시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행사, 국제 행사를 개최하려면 무엇보다도 컨벤션 센터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우리 박람회장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유치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 센터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 4월 달인가 타당성 조사 나오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가야만이 COP 유치에도 좀 저희들이 명분이 생길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또 전남도에서 컨벤션 센터 건립 그래서 마이산업의 메카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저희들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면 박람회장 부지 내에 그만한 또 회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게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실짜리가 최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국제 행사를 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2000실짜리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김은옥 지사가 공약하신 사항들을 지켜지면서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주승용 부의장님이 당사국 총회의 어떤 필요성, 네, 네. 우리도 송대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보는 당사국 총회 유치의 필요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박람회 주제에 가장 적합한 국제 회의고요. 이 회의가 지금 여수시에서는 2022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람회 COP가 유치가 되면은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그야말로 박람회 주제에 가장 맞은 그러한 국제 회의가 될 뿐더러 이분들이 오면은 당연히 컨벤션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울러 컨벤션 시설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 COP가 유치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좀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국제 회의뿐만이 아니고 국제 어떤 기관이 유치가 되는 것이 앞으로 또 하나의 우리 시민단체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그 사후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수 선언과 여수 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의 설립 목적은 원래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수 프로젝트는 박람회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꼭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도상국가를 상대로 해서 연구 개발 또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여수국제 아카데미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국제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가의 해양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세계의 유수한 해양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해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엔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5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29개국의 39명의 개발도상국과 해양 전문가들이 저희 박람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네, 주승용 부의장님. 네. 저 여수 박람회 이후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남해안 해양 관광 발전을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모색돼야 되겠죠. 예. 저는 이제 여수가 과거의 수산도시에서 이제 역사도시 그리고 산업도시에서 이제 관광도시화 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수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인구의 어떤 증가도 지금 필요합니다만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정체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 관광은 제2의 어떤 내수 활성화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는 정말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관광 정책이 대부분 수도권하고 이 제주권에 95%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해안 관광 시대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뭐 썬벨트 계획, 남해안 관광 협약 계획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뀌면서 남해안 관광 정책을 추진합니다만은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에 그래도 남해안 지금 관광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목포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지금 7시간 25분 걸립니다. 이래갖고는 관광 정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해안 철도 그리고 경전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여수도 이제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가 당초 2020년까지 계획됐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을 시킴으로써 내년 2019년 말이면 이제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가 완공이 되게 되었고요. 그다가 더해서 백야도, 제도, 계도, 월호, 하태 그리고 이 남해 여수간 해저 터널을 저희들이 구축한다면 저는 정말 남해안의 중심 관광의 중심이 여수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 남해 여수간 해저 터널이나 백야, 제도, 월호, 하태 이 연륙 연도교를 꼭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대수 이사장님, 예. 그 여수관광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연계시키는 방안, 예. 뭐 첨부해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저기 사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이 그래도 아직까지 연간 300만 명의 이상의 입장객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 입장객이나 관광객이 박람회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람회 재단 자체가 재원이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입장시킬 수 있는 그런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람회장이 꼭 필요한 게 특히 또 박람회장은 여름 성수기와 겨울 비수기가 입장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천후 4계절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워터 테마파크를 박람회장이 좀 유치를 하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통한 전천후 4계절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워터 테마파크가 박람회장에 들어서면은 아마 관광객의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계절 전천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워터 테마파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여수가 지속 가능한 발전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관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여수 지역에 지금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제 너무 양적인 것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앞으로 21세기의 관광은 해양 관광이거든요. 그럼 우리 여수가 해양 관광의 가장 큰 적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해양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크루즈와 요트, 보트 이거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가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남북 경협이 만약에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정책을 제대로 수반하지 않으면은 여수의 관광 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수의 관광 정책을 보다 보면 자칫하면은 이게 여론조사에 의해서 관광이 실시가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관광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 여수가 관광의 수용 태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정말 점검을 하면서요. 여기에 점검을 할 때는 외부의 관광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관광 전문가들이 우리 여수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의 정서가 담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수의 관광 전문가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여수의 관광 수용 태세를 여기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반드시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관광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돌산 지역은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우리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좀 화양면 쪽에 만약에 똑같은 돌산하고 똑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이 여수 지역민의 관광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여수는 책임 있는 그러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대수 이사장님.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박람회장을 그 사후 활용을 활성화시키려면 박람회재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박람회재단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재단 운영에 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기재부는 박람회 재단이 설립한 지 5년이 됐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박람회 운영 관리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 국회 부의장님 계시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계셔서 국회에서 지금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신 서삼석 의원이 마침 농해수 의원과 예결위를 같이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결국 마무리는 우리 국회 부의장님이 마무리를 해서 아마 증액을 해줄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기재부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박람회 재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노후화, 위험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이미 드렸습니다. 또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기에 전라남도 의회와 여수시 의회의 지원 조례도 이미 제정과 개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민간 투자 유치를 하면서 30% 재원을 더욱더 확보하기에 노력하겠지만 전라남도 여수시의 지원이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박람회장 1년 운영비가 한 100억 남짓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시설 유지비, 그리고 세금, 이게 대부분인데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가 한 2억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지금 집가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박람회 자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운영비가 한 100억 들어가면 70억은 지금 자체 수입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0억 정도가 부족한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다시피 5년 박람회 끝나고 5년간만 지원한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억 정도면 그리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수 박람회장이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지원을 해주면 박람회장 자체적으로도 앞으로는 운영할 때가 올 것이다 해서 금년에도 좀 내년에도 좀 지원을 더 요구를 해놓고 있고 아마 저는 반영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그 바로 인근에 철도역이 있고 크루즈 부두가 있기 때문에 크루즈 부두도 15만 톤급이면 제주, 부산, 인천, 여수만이 15만 톤급 크루즈 부두가 정박돼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부두가 있으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2,000명 이상에 들어가는 연회석을 마련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여수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남도에서나 뭐 지자체에서 무안공항에 국제선이 뜨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면서 여수에 크루즈선이 들어오게 되면 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크루즈선이 들어오게 되면 전세버스들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도 도나 여수시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맞다. 그렇게 돼야지 크루즈부두가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금 여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것이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수 관광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도로, 철도 또 그 외에 관광 인프라 또 관광 상품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관광도시로 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말씀 드려야 되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송대수 이사장님. 예. 네. 예,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관리는 박람회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람회장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는 여수 시민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되어 있던 자전거 길도 열어드렸고 또 여러 가지 펜스에 의해서 개방시키지 않은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관리권만을 잘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개방해 드리겠다고 약속해서 일부는 지금 개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민간 투자 유치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박람회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박람회 재단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박람회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박람회 재단과 여수 시민들이 한때 어우러져 박람회장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박람회장을 만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명찬 위원장님. 네. 네, 우리 박람회장 활성화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해 드립니다만은 지금 투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의 일부 수정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반드시 이 COP는 유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COP는 박람회 주제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국제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OP가 유치가 되려면은 이 컨벤션이 필요하는데 이 컨벤션 시설도 반드시 유치가 돼서 전라남도와 지금 여수시가 지금 이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용역이 빨리 끝나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 지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박람회장의 민간 투자가 봤을 때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네, 주승용 부의장님. 예. 네, 저는 뭐 소회를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여수가 박람회 전과 박람회 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실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여수가 이렇게 관광 도시로 변모하게 된 것은 세계 박람회 때문이었고 세계 박람회로 인해서 SOC가 많이 확충되었고 또 관광의 인프라도 확충되었고 또 관광 상품도 많이 확충이 되었다. 또 그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오버 투어리즘 너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여수가 관광 어떤 환경 훼손이 나오지 않을까까지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20년 전에 시장 때 우리 세계 박람회 여수가 후보지로 결정됐을 때 목포로는 전남 도청이 이전한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목포는 현찰을 받아가고 여수는 어음을 받았다 그런 비아냥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때와 지금의 변화는 오히려 목포 쪽보다 여수 쪽이 훨씬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동안 우리 30만 시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5분의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여수는 지금부터 잘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시기다 생각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또 민관산학이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제대로 된 사후 활용은 2012년 박람회 개최 이후 지금까지 여수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최근 여수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통과하면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활성화에 기대가 커졌는데요. 남해안 해양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MC 토론 갑론을 박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